공격이 좋은 팀은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수비가 좋은 팀은 팀에게 우승컵을 안겨준다는 말이 있듯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10월 달이 끝났어요. 이변이 있는 조나 확실하게 올라가지만 좋은 기량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들을 좀 정리해 본다면 세 개의 파트로 나눠봤어요. 순조롭게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을 치르고 있는 팀과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네? 이런 팀들과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하겠다라는 팀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 순조롭게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을 치르고 있는 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되겠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D조에서 조 1위가 확실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2위인 우크라이나와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11월까지 끝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제르바이잔전에서 이제 은바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소속팀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은바페 없이 치른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 물론 뭐 원정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은바페 선수 대신 나왔던 마테타 선수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은 공격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좀 보였었는데, 은바페 선수가 없이도 결정력과 공격에서의 파괴력은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프랑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스페인을 좀 꼽아봤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4경기에서 15득점 무실점 기록하면서 2조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과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 페드리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 오야르사발 선수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잘 나오면서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빠져도 좋은 경기력 그리고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스페인이 굉장히 이번 10월 A매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치러냈습니다. 11월에도 이렇게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라면은 무난하게 조 1위를 기록을 해서 본선행 티켓을 좀 확정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포르투갈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F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에 호날두 선수가 헝가리전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월드컵 지역 예선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헝가리전에서 2대2 무승부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4경기에서 11득점 4실점, 공수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잘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포르투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2022년 칼타르 월드컵 때 8강전에서 포르투갈이 모로코한테 패배를 하게 되면서 호날두 선수가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호날두 선수가 마지막 자신의 이제 월드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슬픔을 표현하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호날두 선수의 흐름이라면은 아마 내년 월드컵에 좀 출전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G조에 속해 있었던 네덜란드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9월 A매치 때 폴란드와 비기고 그리고 리투아니아와의 경기에서 약간한 불안함의 승리를 따내면서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번 10월 A매치 때 완벽하게 상대를 좀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멤피스 데파이가 이번 10월 2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11월에 펼쳐지는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조 1위를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조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잉글랜드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투엘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가 6경기 무실점 6연승으로 북중미행을 조기 확정을 지었습니다. 유럽 팀들 중에 가장 빠르게 본선 무대에 올라온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6월 이 안도라와의 1대0 진땀승과 세네갈과의 평가전을 3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아직까지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공격에서 날카로움이 좀 떨어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9월과 10월에 전체적인 팀 조직력이 확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파이널 서드 쪽에서의 날카로움이 살아나면서 다른 유럽 팀들보다 일찌감치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 지은 잉글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을 잘 치는 팀들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예상보다 잘하고 있는 팀, 기세가 상당히 좋은 팀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I조에 속해 있는 노르웨이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이탈리아까지 잡아내면서 I조에서 전승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6경기에서 득점 29득점 기록하고 있고 3실점, 굉장히 공수적인 밸런스 부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좋은 흐름의 중심에는 현재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12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엘링 홀란드 선수의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함 독일을 잡아내면서 4경기 3승 1패로 독일과 같은 승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격력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좋다라고는 좀 평가를 하긴 어렵지만 역시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A조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 4경기 중에서 3경기 클린시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B조에 속해 있는 코소보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위스와의 경기 4대0 패배 이후에 3경기에서 2승 1무 기록을 하고 있고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가져가면서 역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조에 속해 있는 북마케도니아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단단한 수비를 먼저 갖춘 후에 빠른 역습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벨기에를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고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모두 2경기 무승부를 거두는 등 자신들보다 강한 팀 상대로 승점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J조에서 조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보다 좀 부진을 하고 있는 팀, 그리고 좀 더 분발해야 된 팀들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많은 축구 팬분들께서도 좀 예상을 했겠지만은 역시 좀 스웨덴 성적이 가장 초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멤버로 봤을 때 요케레스, 이삭, 그리고 루카스 베리발, 엘랑가 등 프리미어리그 B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성적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밑바탕 되어 있던 스웨덴 축구인데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본질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코소보전을 끝으로 욘달 토마스son 감독의 경질을 당하게 되면서 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24-2025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 C에서 1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 2위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조금 더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경기를 치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팀 정도를 더 꼽아봤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를 뽑아왔습니다. 물론 이 독일과 이탈리아 각 조에서 조 1위를 기록을 하고 조 2위를 기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나쁘진 않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슬로바키아와의 승점 동률이지만 골 득실차에서 앞서고 있으면서 조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에 슬로바키아한테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사상 첫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하는 그런 쓴맛을 맛봤지만은 이후 경기들에서 경기력과 공격력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글쎄요 아직까지 조금 독일은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독일 같은 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시기에 월드컵 본성행을 조기에 확정을 지으면서 여유롭게 좀 다음 경기들을 치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전술적인 부분이라던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조 2위를 달리고 있고 노르웨이 패배 이후에 5연승을 기록 중이지만은 스팔레티 감독에서 이 가투소 감독으로 바뀐 체제에서 아직까지는 이 조직력이 100% 올라왔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좀 불안함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1월 달에는 보완된 부분으로 잘 나타나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잘하고 있는 팀들이 강팀을 잡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비 조직력이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갖추면서 상대의 공격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었군요.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팀들이 뭐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북마케도니아도 그렇고 코소보도 그렇고 이 세 개 팀들이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수비적인 조직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죠. 어쨌든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블록을 세우면서 버티는 게 되다 보니까 실점을 안 하면서 최소한 승점 1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굉장히 강팀들
상대했을 때는 강팀들이 주로 플레이를 가져갈 때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 선수비 후 역습식의 경기 패턴을 가져가면서 그런 한 방을 노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마다 잘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 좋은 팀은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수비가 좋은 팀은 팀에게 우승컵을 안겨준다는 말이 있듯이 수비적인 부분이 잘 일단 첫 번째로 밑바탕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스쿼드 뎁스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약하더라도 강팀을 제압하거나 또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을 하는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유로 2024 우승팀인 스페인이 좀 궁금한데 델라푸엔테 감독이 이번 조별 예선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은 페드리 선수가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줬고 좋은 역할을 해줬어요. 플레이메이킹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활동량적인 부분 그리고 또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때 과감하게 침투를 가져가면서 공수 양면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스페인이 사실 양쪽 윙포드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라민 야말 선수와 그리고 왼쪽에는 니코 윌리엄스 이 두 선수가 개인적인 1대1 돌파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허물고 거기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 가져갔었던 스페인이었는데 과연 이 두 선수가 10월 A매치 때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약간 어떻게 공격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두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양쪽 풀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높게 올리면서 측면에서 풀백과 윙어 선수들의 조합 플레이를 측면에 잘 보여주면서 굉장히 상대의 수비 라인을 잘 허무는 모습을 보여줬고 라민 야말 선수가 리코 윌리엄스 선수가 만약에 혹시나 월드컵 본선에서도 빠지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역시 스페인은 스페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완전 이를 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준우승을 했잖아요. 유로에서도. 리그에서만 항상 있었던 탑급 감독을 선임을 해서 팀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뎁스가 두터워진 것 같아요. 앤서니 고든이라든지 뭐 에제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무게감을 더 높여줬고 지난 6월에 세네갈과의 잉글랜드와 이 평가전을 가졌을 때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때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은 물론 투엘 감독이 부임한 지가 이제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100%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파이널 서드 쪽에서의 이 날카로움이 좀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하지만 이제 9월 들어서 이제 또 10월까지 파이널 서드 쪽에서의 확실하게 날카로움이 더욱더 지난 6월보다는 생겨났고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했을 때 본선 무대에서도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투일 만에 이 색깔을 잉글랜드가 더 갖추고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정말 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가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갈고 있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독일 대 잉글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전차를 깨부순 독일 감독 재밌는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